네, 저는 토지를 한 24년 했고요. 연구소도 이제 몇 번 운영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지금 저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공법책을 좀 저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토지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선입견 그리고 잘못 알고 계세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고수인 척하는데 제가 볼 때 하수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아파트는 용적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그다음에 실수요금 투자가 가능한데 토지는 건폐율, 바닥 면적만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가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변 가치 보는 방법을 몰라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그거죠. 좀 이따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뭐 제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건 정도일 거예요. 실수는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 잡지 그 연예 기자를 좀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르뽀를 취재하고 잡지사에서 그런 중에 취재원 중에 뭐 탤런트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돈을 좀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욕심이 생겼죠. 그때부터 좀 토지 투자 좀 하면서 그때부터 연이 돼가지고 벌써 24년이 흘렀어요. 21세기 접어들면서 시작했으니까. 그거 어렵죠. 저는 그 업자를 믿고 그다음에 그 지인을 믿고 이제 움직였죠. 근데 후회가 되죠. 그럼 100% 실패입니다. 후회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그 토지 공부를 시작할 때 부동산 공법책이라고 있어요. 이걸 마스터하고 나서 토지 투자를 해야지. 뭐 어디가 좋다. 어떤 사람 초보자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 어디 지역이 좋다. 지역을 아니 차례가 순서가 틀렸죠. 공부를 하고 나서 지역 분석력이 있어야지 실패를 안 하죠. 부동산 공부를 하고 법률 공부를 하고 나서 답사도 가고 답사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답사 방법도 모르는데 무조건 답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있어요. 우선 공인중개사 감옥 이걸 다 마스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 투자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박책이 있어요. 뭐 부동산도 어디 투자하면 이런 책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성공 사례 이거부터 보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알아야지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이런 거를 팁을 자기 거로 만들지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본이죠, 기본. 토지는 아파트의 원자재고 도로의 원자재예요. 모든 시설물, 공작물의 재료입니다. 토지. 그 기초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재력은 잠재력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토지는 땅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형질 변경. 이거는 뭐 내 땅을 절토, 깎는다든가 성토, 흙을 메운다든가 정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목 변경. 뭐 농지에서 뭐 대지로.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창작력 동원이 가능해요. 근데 아파트는 그대로 이제 대형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땅의 특징은 부동산 주인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땅 같은 건 전용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농지 전용과정 이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고 산지 전용과정 산을 대지로 내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용가치를 높여가지고 대팔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좀 돈이 들죠. 소액 투자자 대비. 그래서 토지는 그 지상물, 완성물 대비, 아파트 대비 이 창의력이 높고 그래서 잠재력이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가치 상승이라는 건 뭐 예상한다는 거는 역시 노력한 만큼 되는 게 뭐냐면은 토지는 두 가지예요. 뭐 이따 질문하실 때 나오겠지만은 요점이 이거예요. 실수요자면 실수요자, 투자자, 가수요자만 해서 두 개 딱 정해야 돼요. 이런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전화 조금 받았는데 어떤 아주머니한테 뭐 토지 투자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물어보죠. 그 아주머니는 투자자입니까? 실수자입니까? 자기 투자자래. 아 그래요? 그럼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했는데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제가 설명했는데 나중엔 농막이나 짓죠. 농막.
농막도 이게 그 실수요 가치가 있는 그 땅인데 저기 이제 집인데 주거 생활을 못 하는 거고 법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주거 생활을 못 하는 거지만 이건 농막을 짓는 건 실수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실수요자인데 자기가 투자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은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그걸 정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전용 가지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싼 땅은 안 좋아요. 싼 땅을 사가지고 개발한다. 이건 대기업이나 가능하고. 싸면은 양평에 가보면 양평은 그 자연 보존 권역인데 물의 도시고 거기 이제 해쳐놓고 개발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싼 땅 잡아놔서 그래요. 싼 땅 잡아놔가지고 토목공사 자체도 못하고 성토하고 절토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돈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비싼 땅이라도 괜찮은 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대부분 소액 투자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종부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가 종부세 대상일 거예요. 대한민국 1%가 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자예요. 그 외에는 다시 소액 투자자고. 요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영끌족은 3%대예요. 나머지는 영끌 흉내 내는 거고. 똑같아요. 그 토지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꿈에 불과해요. 왜냐? 한 20억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토지 개발해가지고 좀 수익을 창출하세요. 돈 넣고 돈. 이게 직장사예요, 쉽게 말해서. 요걸 알아야지 절대 실수를 안 하죠. 실패를 안 하죠. 저는 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하늘에 맡기셔라. 수익률은 제가 호언장담 못한다. 몇 배 오른다. 근데 노력한 만큼 되더라. 그리고 대박은 자신에 대한 협박이다. 대박을 너무 노리지 마시고 노력하고 열심히 제가 살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가치하고 가격이 정비를 하더라. 이건 진리예요. 거짓말 못해. 근데 지인 믿고 전문가한테 다 믿고 다 맡겨 그래. 자기 노력 안 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가치하고 가격이 비례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하고 가격이 반비라는 게 거품이에요, 거품.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컨설팅에서 꼭 기획부동산의 특징, 그 다음 맹지의 특징, 그린벨트의 특징, 그 다음에 지분 투자의 특징, 이 네 가지를 알고 수도권에 투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 충청도 땅을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거기다 거시기를 했었는데 서산, 당진 이런 데는 환금성이 떨어져요. 지금 전화 와가지고 토지 의뢰한 분들 99.9%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인데 경기도 일대에 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냐면은 대도시가 많아요. 인구 50만을 대도시라고 그러는데 50만 이상이. 2월에도 파주가 대도시를 승격해서 50만이 넘어버려요. 김포도 대도시죠. 그 다음에 의정부도 지금 50만 육박하고.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땅값이 오르게 돼 있죠. 우리나라에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데 거기 인구 증가율이 1위예요. 거기 땅값이 엄청 비싸. 인구가 그 땅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몰리는 거 소액 투자자들은 수도권에 들어가는데 평당가가 비싸니까 지분 투자라든가 그냥 기획 등등 특징, 뭐 그린벨트, 맹지. 그린벨트를 왜 강조하냐면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50%가 집중 분포되어 있어요. 과밀 억제권역에 특히 과천, 광명시, 하남, 시흥시 이런데 그 그린벨트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파트는 뭐 단기간에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는 전 24년을 공부했는데도 몰라요. 연구 대상이 토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재력의 표상이고 계속 창작 능력, 기획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땅이다 보니까 재밌죠. 한편으로 힘들더라도. 그래서 좀 뭐랄까 의미가 있죠. 새만금은요. 제가 24년 전에 팔았어요. 불멸의 이순신 장군 촬영 장소 그 일대 내가 몇만 원 팔았는데 그 가격이 여전합니다. 왜 안 오르냐면 인구가 안 늘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보전 가치가 높지 개발 가치가 높지가 않아. 왜냐? 부안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새만금 수혜적이 어딥니까? 김제, 부안, 군산인데 군산도 GM 뭐 대기업 철수했지. 김제 평야 거기는 그 말이 시지 인구 계속 줄고 있지. 부안 계속 맨날 그 타령이에요.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진척이 없어요.
이게 지난 노태우 정권 때 대선 공약이 이게 새만금이 그 몇 년입니까? 근데 포기도 안 해요. 빨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새만금은 죄송하지만은 투자 가치가 없고 여기 실수요 가치, 힐링의 공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어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은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이 아파트 값은 지속력이 떨어져요. 주가랑 똑같아요. 들쭉날쭉해요. 올라락. 근데 땅값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건폐율만 사용하고 주변 가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땅은. 그러니까 땅하고 주식하고 아파트하고 천지 차이죠. 차이가. 그러니까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뉴스라고 다 뉴스가 아닌 거예요. 아니 불패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신화라는 게. 저는 신화라는 건 없고 진화라는 게 있죠. 신화는 없어요. 과거에 있었겠죠. 뭐 70년대 땅값 그때 뭐 평균이 40% 뭐 50% 그때나 신화 있지. 아파트 신화 문재인 때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 뭐 그때는 뭐 하루새 뭐 2억 뭐 5억이 올랐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 그런 그 희망 기대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전 개인적으로 출산율 낮은 데다가 결혼해도 애도 안 낳죠? 딩크족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50년 후에 웬만한 사람들 다 이게 아파트 다 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재건축이 문제라는 거죠. 100층짜리 아파트가 나간다는 거지 이제. 종상향하고 막 용적률에 너무 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신화는 부동산 신화는 없다고 앞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린벨트 투자할 때 해제 지역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그린벨트 투자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업자들이 거짓말해서 그래요. 해제됩니다. 자료 갖다 들이대면서. 해제 대상은요 대일 명분이 커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 왕숙 1, 2지구 다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짓는 거예요. 공공성이 강해요 그린벨트는. 그러니까 개별성이 강하려면 집단 7억 지구가 있어요. 집단 7억 지구. 이런 데다 하는 거예요. 7억 지구라는 건 사람이 몰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살 때 역세권 주변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역세권이 있으면은 이 녹지 공간에 자연 녹지 지역과 그린벨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하고 가깝고 훼손 정도가 심해야 돼. 유전자가 많아가지고. 그럼 이게 보존 가치가 없어요. 이건 단절 토지라고 그러는데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고 요런 거. 그러니까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 해제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권력자들 정보.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완화될, 조정될 인구가 많고 야산, 악산 말고 높은 거 말고 요런 그린벨트. 네, 해제 목적이 아니라요. 요런 그린벨트 수도권에. 그리고 참고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많은 제주도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70년대 다 풀었죠. 왜냐면 굳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보존 가치도 높은데 규제를 더블로 할 수가 없다. 중적 규제할 수가 없다. 여기는 수도권은 그린벨트 풀릴 확률이 낮은 이유가 가밀 억제권이 계속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폭증하고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높잖아요. 화성 같은 경우 높잖아요. 그 다음에 수원, 영통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린벨트 사는 거예요. 근데 해제된다 이런 건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린벨트 살 때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 가실 때 잘 보존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가지고 땅 보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남양 지을 때 이런 거 사면 괜찮아요. 역세권하고 좀 가깝고. 맹지 절대 투자하는 건 하수예요, 하수.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은 맹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경제 원칙, 경제 원론을 따져야 되니까 누가 대지를 개발합니까? 대지가 비싼데. 대지 개발하는 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고요.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맹지를 개발해요. 무조건 맹지를 사는 게 아니라 입지 좋은. 입지는 역시 인구가 몰리면 입지가 좋은 거예요. 인구의 다양성은 접근성이 높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맹지를 해가지고 뭐 어쩌다 사기다? 진짜 하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지를 보는 방법을 알면 진짜 고수죠. 그러니까 맹지를 볼 때 인구를 같이 보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몇 번을 현장 가가지고 보실 게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이제 말씀드리면은 땅 보러 갈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가서 공인중개 사무실 들어가지고 가격을 물어봐요. 가격 물으면 아무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아침 가격, 저녁 가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취지 정보, 땅 주인 정보를 얻으세요. 공인중개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우리나라 대통령 영부인께서
남양주 일대 양평 일대 땅 있잖아. 이런 거 있나? 그 인근에 땅 사세요. 그럼 돈 돼요. 나중에 되팔기도 좋고. 이런 게 알짜 정보지. 가서 뭐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치로 사야 되니까. 나중에 되팔 때 내가 똑같이 그 매수 예정자한테 이슈거리를 설명해야지 황금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만 잔뜩 모으는 게 아니라 핵심을 알고 있으면은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땅 써가지고 환금화를 시켜야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안 팔려가지고 뭐 좀 싫으면 앓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그 지역 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가격 정보라든가 뭐 가치 정보. 알짜 정보야, 이게. 신문에 나온 건 정보가 아니에요, 이건. 이게 노출된 게 아니죠, 지주 정보는. 그 이제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가 친해야지 알려주죠. 공인중개사들도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친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지역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진정한 전문가 2명만 알면은 괜찮은 땅 살 수 있어요. 맹지에다가 내 돈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맹지를 사는 이유가 실수요자가 맹지 사는 건 없어요. 투자자가 맹지를 사죠. 그러니까 맹지를 살 때는 그 주변에 뭐가 있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보고 이래야지 맹지를 사는 거지. 특히 수도권 맹지 사지 지방 맹지 사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이 맹지 사는 거는 그냥 뭐 자살행위죠. 일시거리 주변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가서 볼 거는 현장 답사하는 몇 년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장 가기 전에는 땅 보는 방법을 이제 일단 내가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내 땅 위치만 알아두고 내 땅을 투자자는 자세히 볼 필요 없어. 실수요자는 자세히 봐야죠. 주변에 뭐가 있나. 주변에 지상물, 뭐 주거시설이라든가 상가, 용적률하고 높이, 그 다음에 공실률, 인구. 요걸 주변에 그걸 봐요. 그게 전무하다. 그럼 맹지 사면 그야말로 막말로 작살나는 거죠. 맹지 살 때 맹지 주변에, 맹지도 그야말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맹지가 있고 접근성이 높은 건 여기가 인구가 늘어나면 이 맹지가 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인구 증가하면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맹지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맹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평생 맹지인 거야. 팔리지도 않고. 맹지를 무조건 사는 게 아니야. 맹지 볼 줄 알 정도면 고수죠. 왜 그러냐면요. 그 직접 역세권이라고 이제 있는데 역세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는 그게 됐죠. 직접 역세권의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이게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제 수용될 확률이 높고 거품. 이거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기획부동산의 땅을 시흥에 사가지고 그냥 그 망종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기획부동산에서 역세권이라는 모토로 거품 몇백만 원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수용가는 뭐 개발 공시가로 해주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투자할 때 간접 역세권에 투자해야 돼요. 이건 수용 가능성도 없고 그 거품일 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투자할 때는요. 거리, 초역세권 이거 필요 없어요.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용량. 역시 인구랑 관련된 거죠. 저쪽에 시인 분당선에 달월역이라고 있어요. 시흥에. 여기는 하루 50명도 이용을 안 해요. 이건 죽은 역세권이에요. 이게 주변에 샀다가 이 사람들 망전한 거죠. 근데 다음 역엔 월권역은 달라요. 도시개발 계획도 있고 달월역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있죠. 도시개발. 근데 개발도 무슨 뭐 사용자가 많고 사용 가치가 있는 역세권이어야지 1차 개발도 안 되는데 2차 개발합니까? 그래서 역세권 투자할 때는 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자리를 보는 거예요. 인구. 예를 들어서 부발 역세권도 KTX 이제 들어간 데 경강선. 여기도 생각보다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과거 뭐 한 10년 전에 500만 원까지 분양했어. 500만 원. 근데 지금 200만 원이에요. 직접 역세권에 투자하면 이런 망조가 날 수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 토지 투자할 때는 주변 가치, 간접 역세권을 투자하라. 강제 수용과 거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가치, 실활용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투자를 설명하는 컨설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지만은 중개 행위만 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 근데
이 기획부동산은 미래가치 중개하는 거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가치 자료에 의해 가지고 땅만 해요. 땅만. 기획부동산은 땅만 하는 게 기획부동산이고 땅 위에 하는 데는 기획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종합건설사죠.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파는 데는 기획부동산이고 현재 가치를 파는 중개하는 게 중개업소다. 최근에도 이제 전화 온 분들이 이제 실패 사례를 말씀하시면 꼭 이러죠. 기획부동산에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거짓말하면 이건 사기다. 지금은 지분 투자지만 나중에 단독 필지가 가능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맹지지만 나중에 대지가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되팔아준다.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고 되팔은 방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기획부동산 땅 산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고생 안 하죠. 사자마자 지분으로 투자하자마자 나중에 실수요자들한테 그 매수 예정자를 모집하면 안 돼요. 나랑 똑같은 소액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 모집할 땐 공인중개 사무실을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블록을 직접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성 땅을 샀다. 그 화성 땅을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경험을 말씀드리면 거기만 전화가 문자 와요. 그럼 다 매수해 주는 거예요. 내 투자 입장은 다 저 사람 투자하면 나한테 하면 환금성이 높아지고 수익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블록을 활용을 해야 돼요. 사자마자. 되팔아준다? 기획부동산 떴다방이에요. 없어져요.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은. 뭐 떴다방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초보자들은 요것만 알면 돼요. 실용가치가 투자가치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투자가치가 그 실용가치, 실수가치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투자 목적으로 파는 거는 100% 투자 목적으로 저거 활용을 해야지 실수는 1도 없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엄청 다르죠. 저거 이제 표현을 그렇게 거기다 해놨지만은 이제 고수는 인구를 보죠, 인구에서. 지상물만 보는 게 아니라 고수는 저 같은 사람은 인구를 봐요. 유동인구, 주거인구. 근데 하수들은 비어있건 상관없이 그냥 맞췄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자주 강조하는 초등학교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으면 안 좋은 게 대학교가 다른 게 초등학교 있는 건 규제가 심해. 술집이 못 들어가잖아요. 근린생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식품안전구역 뭐 그린푸드 해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땅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랜드마크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를 봅니다. 인구가 랜드마크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개 뭐 적어놓고 시흥 같은 경우 요즘에 거북섬이라고 있어요. 잘 해놨어요. 완성 단계인데 안타까운 게 공실이 심하잖아요. 거기 땅 사면 좋긴 좋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을 좀 보태가지고 화성이 낫지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인구를 봅니다. 안전하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유지니까 안전하죠. 제일 좋은데 비싸죠. 비싸니까 못하죠. 그야말로 실수요 가치가 100%죠. 제일 안전빵이 그게.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중개업소에서 땅이 있어요. 중개업소에서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비싸지. 공인중개사들은 실용가치만 봐요. 투자가치? 도로 없으면 땅으로 안 봐요. 공인중개사들은. 뭐 그렇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있어요. 지방 공인중개사하고 수도권 공인중개사 차이죠.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땅을 몰라요. 왜냐? 대부분 뭐 아파트 중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규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규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규제는 두 가지예요. 장기적인 규제하고 단기적인 규제예요. 장기적인 규제가 뭐냐? 이거는 자연보호라든가 군사보호, 뭐 문화재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게 장기적인 규제예요. 그린벨트도 장기적인 규제고 이제 단기적인 규제는 가격을 잡자고 투기권 사멸시켜가지고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뭐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구로 지정하고 이런 게요. 이런 거를 공부를 무조건 안 하고 규제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보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규제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 이쪽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아파트 짓는 거예요. 아파트만 들어갑니까? 업무 상업실 다 들어가잖아요. 주거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지역이 규제 지역이에요. 그리고 규제된 그 선입견을 갖지 말아요.
규제 공부를 해야 돼요. 맹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린벨트 공부. 아니 무조건 그린벨트 안 좋다 그러면 어디다 땅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공부도 해야 돼. 개발 공부는 하지 마요. 왜냐면 왜 규제 해제 지역에다가 개발하겠어요, 정부에서. 경제 원론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 대지에다가, 택지에다가 누가 신도시를 조성합니까? 신도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규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용도 지역이 있어요, 용도 지역.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면. 용도 지역이 변하면은 땅값이 오르는데, 이것도 매한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분당 1신도시가 원래 면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거의 600만 평이 되는데 늘어났어요. 이게 자연 녹지 지역을 일반 주거지로 바꾼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주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용도를 볼 때 무조건 그냥 뭐 일시거리에서 용도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주거 인구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주거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저도 경기도 광주에 땅이 있는데 제 땅도 용도가 변경됐는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용도가 변경된 거예요. 두 번째, 지목. 지목 분포도를 보세요. 지목 분포도. 내 땅이 농지야. 주변이 임야, 투생이야. 이런 거는 희망이 없죠. 그 대신에 내 땅 주변에 공장용지, 대지, 창고용지, 주차장용지가 있다면 현장 안 가도 현장감이 뛰어나요. 갈 필요도 없어요. 화려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지는 뭐라고 했어요? 입지는 뭐 맞춰놓느라 들어왔고 뭐 잔뜩 져놓고 개발계획에서 입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구가 들어와 줘야지 입지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입지 좋은 용도, 그럼 인구가 늘어나고, 입지 좋은 지목, 그럼 뭐 주변에 공장용지는 직접 사용하는 그 창고용지도 직접 사용하고 대지도 직접 사용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수도권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도 그래서 좋은 거예요. 중적 규제를 해도 중적 개발이 가능해요. 왜냐? 사용자가 있으니까. 서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300 몇 개가 있어요. 역세권이. 다 완성도가 높아요. 서울은 100% 도시지역이고. 여기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성도시가 있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과밀 억제권역이 서울이에요. 그 다음에 부천이 인구 밀도가 높고.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너무 강남 신화 불패하다 보니까 제2의 강남이 성남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하남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3의 강남이 화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화성, 평택, 용인까지. 그래서 요는 인구를 보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도 수도권에 투자한다. 서울, 인천,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저기 최근에 인천에도 제가 인천에도 좀 매매를 하는데 인천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가정동 일대 제가 작업을 하는데 그쪽에 청라국제신도시라고 있어요. 그쪽은 붙어 있거든요. 청라국제신도시는 아파트 1번지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개발 이슈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또 7호선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긴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인근에 그린벨트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이런데 주변 가치, 인구 요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화성이 좋아요. 근데 거품이 너무 심해. 이게 거품보다 더 무서운 게 거품은 거래를 상실시켜요. 이게 암만 좋은 땅도 300만 원,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요. 소액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거든. 뭐 세종시야. 거긴 지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보통 지방 그러면은 그 광역시를 지방이라고 안 그래요. 세종특별자치시도 매한가지예요. 거긴 뭐 수도권이죠. 제2의 서울이죠. 거기는 이제 문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다. 이게 단점이에요. 거기도 통합한 거 아닙니까? 뭐 연기군을 다 없애가지고 통합한 거고 공주 일부 그 다음에 청원군 일부를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 행복도시 만든 건데 거기 괜찮죠. 똑같아요. 완성도 높은 부동산과 완성도 낮은 부동산은 항상 붙어 있어요. 대지는 맹지하고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주거 지역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꾼 거예요. 그 대자연 상태에다 대도시를 건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대지하고 맹지 사이, 대도시와 대자연 이 사이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도로와 도로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거하고 완성도 낮은 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처럼 모든 게 도로는 하나였죠. 분할이라는 게 없었을 때. 근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도 낮은 것 하면서 그 사이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갭 투자하고 영끌을 하지 말고 그 대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매물건이 뭐 역대 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분 토지 투자를 해요. 1억 이하로 대출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 강남에 뭐 20억짜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기는 투자는 리스크 줄이는 게 저는 이기는 투자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느낀 게 제발 영끌하고 갭 투자 하지 마라. 아파트 가격 안 오른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말도 안 되죠. 제가 62년 살면서 인생은 거짓말이 없어요. 노력한 만큼 24년 동안 사기꾼들을 많이 봤어요. 사기꾼의 말로는 다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끌은 사기꾼이랑 똑같은 거예요. 손 안 대고 코 풀고 털 안 뽑고 닭 먹겠다는 그런 욕심 부리는 거. 그건 욕심은 사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없어요. 갭 투자도 없다고. 그냥 올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대출금리 갑자기 또 거시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전세값 떨어져 버려요. 그럼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언론을 알아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약할 때 그걸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이거 공약하는 사람들 믿지 말라는 게 집값 안정시키고 국토 균형 발전시킨다. 이거 믿지 마. 이건 비현실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위정자의 공약을 잘 보셔라. 그 다음에 그 대기업 공부를 하셔야죠. 용인 반도체 일대 그런 대기업 들어가는 대기업 땅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지 개발하는 곳이 대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가짜뉴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도 저는 가짜뉴스를 볼 줄 알고 있거든요. 가짜뉴스, 언론을 100% 믿지 말고 한문도 교수라든가 이런 건 지각 있는, 깨어있는 전문가들 유튜브를 보고 잘 하는 게 낫지. 그 언론에는 가치 뉴스, 그런 가치 관련된 뉴스만 보시고 가격이 오른다 이런 거는 언론에 있는 기사로 보지 말라. 헛맹랑한 기사 하나로 그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뭐 어디 가서 실패하고 후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내가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서 이런 솔직히 힘들다는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뭐 어디 개발한데 오셔라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왜 역대 최악인 게 지금도 전화 계속 오죠. 인터뷰 중에. 매도 물량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작은 욕심은 안 낼 수가 없죠. 작은 욕심을 내셔가지고 그다음 공부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토지 초보자들은 당장 서점 가서 좀 비싸지만 부동산 공법책을 두꺼운 거 있죠. 그거를 한 3번만 보세요. 그럼 저만치 됩니다. 감사합니다.